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입니다. 아유, 뭐 이제 반년 후딱 가고 7월이니까 되게 덥네요. 아유, 덥긴 덥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것을 얘기할까 하다가 이따가 제가 선곡한 곡하고 관계 있는 주제를 오늘은 한번 다뤄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오늘은 사춘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뭐 방송을 통해서든 제가 또 라디오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제 가끔 시간이 나면 라디오를 많이 듣는데 라디오의 사연도 그렇고 실제 이제 저는 아이가 더 컸어요. 저는 아이가 더 커서 별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뭐 신경 쓸 그게 없는데 이제 아직 아이를 이제 미성년자 아이를 케어해야 되는 엄마들 입장에서 굉장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랑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한 조금은 괜찮았는데, 이게 뭐 단순히 그 하루 종일 있는 게 힘들다라는 게 밥 차려주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사춘기 아이들을 한 집에서 계속 보고 있으려면, 엄마들이 한 10년씩 늙습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막 이렇게 임박한 엄마들이 가끔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사춘기 안 오면 안 되나? 안 오면 안 됩니다. 안 오면 안 되는 이유가 조금 있다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혼돈하시는 게 있어요. 사춘기라는 것에 대한 특징을 잘 모르시니까 사춘기와 문제인간을 잘 구분을 못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제시해주는 기준을 놓고 보았을 때 그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정도의 스펙을 가진 경우라면 사춘기는 정상적인 발달 과정인데 그 스펙을 넘은 사람은 솔직히 이건 사춘기가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사춘기. 사춘기의 정체가 뭔지, 그리고 사춘기가 다 오긴 오는데 왜 어떤 사람은 좀 우리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무증상으로 이렇게 휙 이렇게 빨리 아니 뭐 빨리라기보다는 가볍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심하게 앓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자 모든 매사의 인간사가 그런 것처럼 사춘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춘기는 누구나 오지만 그 정도는 조금씩 다르고요. 그 정도가 깊다고 해서 좋은 거, 뭐 얕다고 해서 안 좋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누구나 오는 거고 누구나 겪어야 하는 것인데 조금 더 진하게 느껴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케이스들이 사춘기를 우리 부모가 더 진하게 느낄 수 있는지 옆집 뒷집 앞집 애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자,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네 가지 기준을 제가 써놨는데요. 자, 첫 번째는, 자아가 강한 아이예요. 제가 한 5개월 전, 4개월 전에 자아에 대한 설명을 한 부분이 있어요. 자아가 뭔지는 그 앞부분을 찾아서 보시고요. 자, 자아라는 건 가볍게,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뭐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내 의견, 내 생각, 내 경향성, 내 판단,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게 강한 게 자아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게 되게 작은 사람과 그게 큰 사람이 어느 정도의 연령대에 올라갔을 때 나타나는 형태는 뭐냐면, 자, 그런 게 큰 사람들은 어떨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그 기저가 더 강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 눈에는 아직은 아이고, 아직은 미숙하고, 아직은 많이 배워야 되는 아이인데 내 생각, 내 의견, 내 뜻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할 거야 라고 나오니까 더 사춘기를 얘가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자아가 강한 아이와 자아가 약한 아이들은 예를 들면 엄마가 두 아이를 키우는데 첫째는 자아가 되게 강한 아이였고 둘째는 약한 아이면 똑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키우는 거잖아요. 근데도 그 형태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그게 첫 번째가 이제 자아의 강약. 자, 두 번째는 이게 뭐냐면
쌓인 게 많다는, 그러니까 에너지가 뭐냐면 폭발할 에너지가 많은 아이와 폭발할 에너지가 적은 아이의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개인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이 만들어주는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성냥불을 이렇게 탁 걷을 때 어떤 경우에는 성냥불이 이렇게 휙 이렇게 그어졌는데 불이 한 뭐 1, 2초 있다가 휙 이렇게 사그러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환경 안에서는 딱 성냥불을 벗는데 그냥 확 불꽃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폭발을 할 수 있는 쌓인 에너지가 얼마나 많으냐예요. 그러니까 폭발할 쌓일 에너지가 인간한테는 뭐냐? 스트레스. 그러면 똑같은 스트레스를 줘도 스트레스를 배출할 뭐 다른 요소가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스트레스를 똑같이 줘도 그 스트레스를 뭐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 좀 둔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민감한 애는 더 이렇게 가시적으로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보일 것이고, 또 그런 게 좀 둔한 애들은 그냥 뭐 글쎄 쟤는 모르겠어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고. 두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눈뜬 게 빠른 아이, 그리고 아는 게 많은 아이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아는 거는요, 우리 학교에서 뭐 시험 봤는데 전교 1등하고 뭐 한자, 한문, 영어, 단어, 뭐 수학 공식 풀어갖고 뭐 심화 문제 만점 받고 뭐 어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지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 왜 나하고 저 사람하고 왜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환경에서 사는데 왜 우리 집은 왜 이래? 이런 것들에 대한 알미 더 많으면 뭐가 생겨요? 불만이 생길 여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다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 그 독재 정권이나 지금 뭐 되게 심한 이제 독재 정권이 있잖아요. 우리 지붕 위에. 그런 데서 맨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언론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정보를 막는 거예요. 왜? 알아지면 이런 단순 지식이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네?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막 생기면 불만이 생기고요. 불만이 생기면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판단한 거에 근거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게 많은 아이들은 뭔가 분출할 것도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 엄마한테 아빠한테 아니 근데 왜 꼭 제가 그래야 돼요? 뭐 이렇게 말하는 아이는 생각보다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이거는 학교 성적이랑 상관없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는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자꾸 쟤는 왜 이렇게 하나하나 까탈스러워? 쟤는 왜 이렇게 하나하나 말대꾸야? 라고 받아들이시는 부모는 자기 아이의 가치를 솔직히 모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이제 민감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가끔 이제 엄마들 일하시다 보면 뭐 이렇게 과도 같은데 이렇게 칼에 이렇게 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뭐 크게 상처가 나지 않았어도 굉장히 예민한 그 아주 날카로운 것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어지기만 해도 아실 거예요. 그냥 똑같은 수돗물이야. 늘 켰어. 늘 같은 수압이야. 딱 켰을 때 아무 상처가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손 씻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보통 A4 용지 그 날에 이렇게 빌 때가 그럴 때가 많아요. 눈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딱 손을 대면 엄청 쓰립니다. 엄청 쓰리면 어떻게 표현이 돼요? 쓰려 이렇게. 그쵸? 통증이 있으면 물론 꽉 참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통증이 들어오면 우리는 반응을 하게 돼요. 그 통증에 대한 반응이 사춘기 아이들이 보여지는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춘기 아이를 겪어보신 분들 중에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아이를 키운 엄마들은 사춘기가 막 넌덜머리가 난다고 얘기를 하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우리 아이를 한번 진단을 해보니까, 첫 번째, 포함됐고요. 두 번째도 나름 있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얘가 있었어. 세 번째. 그래서 나는 그냥 그걸, 아유, 그래. 똑똑하려니 하고 넘겼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조금 강했던 것 같아요. 애가 너무 센시티브, 민감했어. 그러다 보니까 다른, 뭐, 이렇게 주변에 아이들에 비해서는 조금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진하게 사춘기를 겪은, 한 사람 중에 저희 아이가 포함이 되는데, 사춘기를 넘기고 나니까 아 얘가 이래서 그랬구나라는 것들이 인정이 되면서 뿌듯하기도 하고 뭐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은 겪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저 솔직히 사춘기 아이 두려운데 이거 안 겪고 지나가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겪고 지나가면 엄마는 좋겠죠. 엄마는 좋은데 아이 입장에서는 어떤 게 생기냐? 이런 아이를 만들고 싶으면 안 겪고 지나가기를 바라셔도 좋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런 아이로 키우고 싶어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뭐냐면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더딘 지체 현상을 보이는 아이가 만들어져요. 자, 이게 뭐냐면 제가 이따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미성년자 상태에서는 그냥 이렇게 막 흡수를 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초등학교 아이들이 뭐, 왜 이렇게 인터뷰할 때, 왜 이렇게 학원을 열심히 다녀요? 그러면 뭐,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뭐, 저희는 어릴 때부터 준비를 해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저 엄마가 맨날 저렇게 얘기했나 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춘기를 겪기 이전의 아이들은 스스로 그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걔네들은 그 자기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죠? 그거 뭐 관찰자 시점? 제3자 시점에서 그래야 된다라는 뭐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까지는 유지가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뒤집어져요? 사춘기라는 거를 겪으면서 그게 확 바뀌고 고민하고 왜 이런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하면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게 사춘기의 기간이에요. 보통 한 3년 정도를 봅니다.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중학교 한 2학년쯤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보통 중2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끊임없는 질문과 질문에 꼬리를 물고 나는 왜 그래야 되는지,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이런 것들의 질문을 안 하고 그냥 컸어. 엄마는 편하지. 왜? 제3자 관점에서 엄마가 내주는 모든 소스를 그냥 꿀꺽꿀꺽 받아만 먹으니까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엄마가 하라는 대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과 고민 없이 그냥 엄마가 먹으려면 먹고 입으려면 입고 가려면 가고 하지 말려면 말고 엄마는 좋은데 걔는 그 사이에 성장할 수 있는 디딤의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나이는 먹었는데 15세 미만의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지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시는 게 뭐 S대를 나오고 뭐 하버드대를 나오고 그거는 지적인 능력의 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머리는 발달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정서적인, 이런 사회적인 이런 부분은 그 지적인 영역과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의사, 판검사, 뭐 사회적 명망 있는 그런 지위나 권력과 부와 이런 걸 가졌는데 하는 짓을 보면 아니 저 초등학생이나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결혼도 좋아하는 사람도 엄마한테 물어보고 하고 엄마가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예, 엄마가 싫다 그러면 응 하고 엄마 그 치마 뒤에 꼬리에 숨고 그 다음에 누가 뭐라 그러면은 엄마 탓하고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 40이 넘었는데도 이게 이런 현상들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원하시면 우리 아이가 그냥 안 겪었으면 하고 바라셔도 되는데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건 아니시겠죠. 네.